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 잭 루비. 1963년 11월 24일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서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용의자 이하비 오즈월드가 경찰서에서 이송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는 그 순간, 갑자기 군중 사이에서 나타난 남성이 오즈월드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벌레 같은 놈, 감히 대통령을 쏴라고 외치며 권총으로 오즈월드의 복부를 저격했고, 오즈월드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암살에 이어 범인까지 생방송으로 사살당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즈월드를 사살한 범인은 잭 루비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주한 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과 매춘, 약물 거래 등으로 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59년에는 쿠바를 방문해 마피아 보스 산토 트라피칸테의 동료와 만나기도 했으며 평소 경찰관들에게 술과 매춘을 제공하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적은 이후 조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케네디 암살 당일 잭 루비는 사건 현장에서 5블록 떨어진 신문사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백악관 출입기자 세스 칸터는 그가 대통령이 치료받던 병원에 나타나 케네디 사망 후 나이트클럽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워런위원회는 칸터의 증언이 혼란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억이라며 신뢰하지 않았으나 1974년 하원의 암살 진상조사에서는 칸터의 증언을 인정하며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더욱 의혹을 피운 것은 루비가 오즈월드를 사살하기 위해 경찰서 내부의 보안구역에 아무런 제재 없이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974년 하원의 조사에 따르면 루비가 사용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근처에 경찰관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던 점에서 외부 협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루비 자신도 이후 나는 오즈월드를 죽이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배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루비는 마피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루비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케네디 대통령 암살 몇 개월 전부터 마피아 보스들과의 전화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마피아의 실세였던 카를로스 마셀로와 산토 트라피칸테 주니어, 그리고 노동조합 IBT의 지미 호파와도 자주 연락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은 대통령 암살 하루 전 루비가 조직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조직원과의 면회까지 이뤄졌습니다. 잭 루비는 이후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형이 집행되기 전에 갑자기 폐암이 악화되어 1967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나는 죽고 싶지 않고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내 목숨이 위험하다. 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암세포를 주입했다고 주장하며 거대한 음모론을 암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워런위원회는 루비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며 마피아와 무관하다고 결론지었지만 이후 1974년 하원의 조사에서는 루비와 범죄 조직 간의 강한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죄 조직의 지시로 암살이 이뤄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잭 루비는 죽는 순간까지 나의 침묵으로 인해 세상은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잭 루비가 마피아의 꼭두각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의 세력이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